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마음 치유사 정동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 성공 방정식. 여러분들 성공에도 방정식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그죠? 우리 수학 방정식처럼 성공에도 방정식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IA 플러스 AA 가로 닫고 곱하기 A는 IHP다. IHP. 이거랑 좀 어렵죠? IA는 뭘 이야기하냐면 선천적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특성. 자, AA는 후천적 특성. 즉, 선천적 특성과 후천적 특성을 합계를 내고, 자,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attitude, 태도. 태도를 곱하기를 할 때, IHP, 개인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선천적 특성 더하기 후천적 특성 합계를 내고 태도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성과가 나오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태도죠. 자, 태도입니다. attitude라는 이 참 태도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이제 이 철자를 숫자로 한번 표기를 해보는 겁니다. A는 그러면 1이 되겠죠. 그죠? T는 20이 될 거예요. 자, I는 9가 됩니까? T는 또 20, U는 21, D는 4, E는 5,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철자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요 합계를 다 내면 어떻게 되죠? 합계를 하면 얼마나 나오죠? 100이 나오죠, 100. 희한하지 않아요? 100 맞습니까? 자, attitude. 그러니까, 이 합계 100을 만들기 위해서 attitude라는 단어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합계를 내면 100이 돼요. 즉, 태도가 100이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도는 모든 것이다.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는 모든 것이다. 자, 태도는 모든 것이다. 자, 태도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태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자,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자, 이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운명마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발견이다 그래서. 자, 다시.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만 함으로써 그 운명조차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발견이다. 멋지죠? 여러분들 운명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attitude.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순간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태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태도를 만드는 힘이 뭐지? 자, 태도를 만드는 것은 긍정적 기대. 자, 긍정적 기대. 쉽게 말하면, 일이 잘 될 거야. 자,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할 거야. 자, 취업 준비를 한다면, 올해는 반드시 입사를 할 거야. 자, 여러분들 센터에 오실 때는, NLP 공부하면 내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바뀔 거야. 뭐 스피치 훈련한다면 나는 반드시 강의를 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그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서울대에 합격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태도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이겠죠. 근데 반대로 나는 어차피 해봐도 시험에 떨어질 거야, 시험에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면 어떻게 되죠? 아마 공부를 안 하겠죠. 우리 이제 곽인실 선생님은 이제 미용 선생님이잖아요. 미용의 멘토. 그러니까 이제 미용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미용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면 미용실을 내어서, 자, 돈을 많이 벌 거야.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머리를 깎아야 되니까 미용 일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해.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면 미용 배우는 학생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이겠죠. 근데 반대로, 이 미용 뭐 배워봐야 뭐 어디에 써먹어. 미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어차피 따봐야 뭐
돈도 안 될 거고, 뭐. 그래도 비전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미용 배우는 그 태도가 부정적일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태도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긍정의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의 결과를 기대를 해야 돼요. 일이 잘 될 거야. 자,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 자, 나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자, 이번에 공부하면은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거야. 이번 사업만큼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이 기대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자신에게 긍정의 기대를 하는 그 암시 훈련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다. 오늘도 좋은 날이다. 오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도 기적과 같은 하루가 될 것이다. 오늘도 기적과 같은 하루가 될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모든 점에 있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모든 점에 있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세상은 나를 위해서 나를 좋은 일을 하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어. 작정하고 있어.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난 반드시 성공해. 나는 반드시 성공해. 나는 성공할 운명을 타고났어. 나는 성공할 운명을 타고났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난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의 긍정의 기대를 했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죠? 당연히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녀들한테 긍정의 기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딸은 잘 될 거야. 우리 딸은 너무 이뻐. 우리 아들은 정말 머리가 좋아. 우리 아들은 정말 나중에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될 거야. 우리 아들은 음악에 자질이 있는 것 같아. 악기 연주를 참 잘하네. 훌륭한 음악인이 될 거야. 계속 칭찬과 격려, 기대를 해주는 겁니다. 기대.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먹고 산다. 그래서 부모의 긍정의 기대를 먹고 자란 그 자녀는 절대 그 부모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실제로 그 하버드대 출신 중에 성공한 100명을 연구를 해봤어요. 이 100명은 어떻게 해서 하버드대를 들어왔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지? 그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긍정의 기대의 말을 계속 들었더라는 거죠. 항상 부모가 칭찬을 했답니다. 우리 아들은 머리가 좋고 우리 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갈 것이고 공부를 너무나 잘할 것이고 계속 기대를 해줬다는 거죠. 부모의 기대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기대를 했다는 거죠. 어떤 학생은 참 머리가 좋네. 어떤 학생은 참 공부를 잘하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리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잘하는 한두 가지를 칭찬하기보다는 잘못하는 걸 막 지적하잖아요. 우리 부모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자녀가 10가지 중에 한 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하면은 9가지 칭찬 안 해주고 꼭 한 가지 꾸지람을 한다는 거죠. 성적표를 보면은 다른 건 다 수우 했는데 수학이 미가 나왔어요. 그럼 수를 받고 우를 받았던 그 과목을 칭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칭찬하기보다는 미가 놓은 과목을 꾸지람하는 거죠. 너는 왜 이게 미밖에 못 받았어? 너 왜 이 과목이 안 좋아? 이렇게 꾸지람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못하는 것에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도 칭찬, 기대의 말을 계속 해야 되고, 특히 자녀들, 가족들한테 칭찬, 기대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지적하지 말고요. 부정적인 비판, 비난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비불을 없애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기대가, 자, 나도 모르게 긍정의 기대를 하면 참 좋잖아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긍정의 기대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 차원에서 긍정의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믿음을 키우는.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지 둘 다 사실이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고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할 수 없다고 믿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자신감이 한번 떨어졌을 때 나는 할 수 있어. 따라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큰 소리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몇 번씩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굉장히 기대를 만들고 또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실제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이 세상에 가장 변함이 없는 강력한 세 가지가 있다면은 자, 바다, 대양, 쉽게 말하면은 태평양, 대서양, 뭐 이런 대양 있잖아요. 두 번째가 산맥, 태백 산맥, 뭐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산맥. 변함이 없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강력한 믿음을 가진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신념화된 인간. 이 세 가지가 가장 강력하다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다. 자, 이 믿음을 갖는데,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잘 안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할까요? 나도 모르게 나는 할 수 없다고 믿잖아요. 자, 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주는 힘이 뭐냐면 바로 자아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아 개념.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총체적인 믿음의 덩어리, 나에 대한 믿음의 총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느냐 이거죠.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 나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돈을 잘 번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겠죠. 뭐 부정의 믿음도 있을 것이고 긍정의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뭐 나는 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믿을 수도 있지만 나는 신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나는 충분히 성공할 자격이 있다. 라고 믿을 수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해? 이렇게 자기를 무가치하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자아 개념이 긍정적이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냥 생기죠. 그럼 자아 개념에는 뭐가 있느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자아 이상. 자아 이상. 자, 이상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자아 이상이 중요해요. 이상적으로. 이게 미래의 이상적인 나의 모습. 난 앞으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앞으로 나는 엄청 성공할 거야. 난 수백 명 앞에서 멋진 강의를 하면서 박수 할채를 받는 정말 멋진 동기부여 강사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미래를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난 어차피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10년 이후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있겠어? 나 같은 게 뭘 미래에 성공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이 부정적이면 자아 개념도 부정적인 거예요. 우선 이제 자아 이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아 이상을 높여야 되는데 자아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게 역할 모델을 발견하라. 역할 모델. 뭐 오프라 윈프리처럼 나도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될 거야. 뭐 또는 뭐 김미경 강사처럼 자 멋진 동기부여 강의를 하는 명문 강사가 될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상적으로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자아 이상 나도 모르게 올라가죠. 그 어릴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한테 위인전을 많이 읽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위인전을 읽다 보면 역할 모델이 생기잖아요. 나도 뭐 이순희 장군처럼 뭐 또는 세종대왕처럼 뭐 또는 헬렌 켈러처럼 이렇게 뭐 닮고 싶은 대상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자아 이상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만화책이나 뭐 동화책보다는 위인전을 읽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자아 이상이 높아지면은 자아 이미지가 또 올라갑니다. 자아 이미지. 자, 자아 이미지. 그러니까 자아 이미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재의 나에 대한 이미지를 자아 이미지라고 그래요. 자, 현재의 나를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고 나는 말을 잘하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뭐 사랑받고 있는 뭐 어쨌든 자, 현재의 총체적인 이미지가 좀 보니까 좋아요. 그럼 자아 개념도 올라가겠죠. 근데 자아 이상이 긍정적이면 자아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자아 이상과 자아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미래에 내가 성공할 사람으로 본다면은 현재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아 개념을 이제 구성하는 것 중에 이제 자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부심. 자부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 이 자부심 안에, 자존감, 이른바 자존중감이라는 게 있고요. 자유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능감. 이 자유능감과 자존중감이 합쳐지면서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잖아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일을 할 때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일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자유능감이 커지는 거죠. 아, 내가 일을 잘하고 있어.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 들겠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면은 나를 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유능하다는 느낌은 자기를 더 많이 좋아하게 만들고, 자기를 더 많이 좋아하면은 더 유능해지고, 또 유능해지니까 더 자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계속 상충작용을 하면서 자부심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고 싶으면은 자기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자,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를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주면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즉,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자, 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와. 성적이 잘 나오면 또 어떻게 되죠? 자기를 더 많이 좋아하겠죠. 이렇게 이제 계속 상충작용이 됩니다. 또 이제 영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주면은 영업 실적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자기를 좋아할수록 영업 실적이 올라가요. 그럼 영업 실적이 올라가면은 자유능감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또 자기를 더 많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더 많이 좋아하면서 영업 실적이 높아지고 실적이 높아지니까 또 더 자기를 더 좋아하고 계속 상승작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자부심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런 자부심과 그 다음에 자아 이미지, 자아 이상 이 세 가지가 바로 자아 개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를 좋아해야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가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요. 내가 나를 싫어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받기를 원하면은 나를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미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나를 미워하면 돼. 자, 내가 나를 대접해주면은 상대방이 나를 대접해준다. 내가 나를 무시하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무시받기를 원하면 자기를 무시하세요. 예? 무시받기를 원하면 무시하시고, 대접받기를 원하시면 자기를 대접하십시오. 예? 제 말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자부심이 있어 아주 중요한 규칙이에요. 자, 대접받고 싶은 대로 자기를 대접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 안에 사랑을 갖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 사랑을 주겠냐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걸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내가 나를 사랑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의처증, 의부증, 시기, 질투심에 계속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에 대한 집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부심이 떨어진 사람은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자부심이 떨어지면은 집착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하려면 자부심을 키워서 결혼해라.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자부심이 낮다는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줄 수 있는 사랑이 없는데 결혼하면 어떡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사랑은 주는 것과 관계가 있어. 그래서 결혼 생활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은 이미 불행 시작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자, 특히 애정결핍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면은 저는 반드시 사랑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반드시 사랑을 채워야만, 자,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내가 행복해야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만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옛날 엄마들은 엄마는 불행하게 잘 못 살지만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거 봤지? 엄마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보고 있지? 엄마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역할 모델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역할 모델이 되고 행복의 역할 모델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부심을 키워야 됩니다. 즉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자기를 사랑하면 당연히 유능해지고요. 자, 유능해지면 자기를 더 많이 또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 다음 자아 이미지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자아 이상, 미래의 모습도 아마 이상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아 개념이 긍정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자아 개념이 긍정으로 바뀌면, 자, 믿음,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겁니다. 만사의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긍정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태도, 애티튜드, 태도가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윌리엄 제임스의 그 말,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만 함으로써 운명마저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운명을 창조하는 운명 창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운명을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태도를 100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태도가 100이다. 시작.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